제21회 총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는 5명의 예비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북대병원에 공보의 4명과 군의관 1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이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읍시가 철 구조물 가공기업과 22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곳에는 자동차와 철도 차량 부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 신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는 5명의 예비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 후보들 간의 비방전이 치열해지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총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는 A 예비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수십여 명이 참여한 모임 식사 장소에 참석했던 A 예비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TV 확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개별 조사 다 하신 건가요? 지금 계속 조사 중이에요. 경찰서까지는 지금 의뢰를 하셨고요. 구독자들도 확인됐어요. A 예비 후보가 참석했던 해당 식당과 지인의 자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CCTV 녹화 영상과 관련 증거물 등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예비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 간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치러지면서 일부 후보는 지나친 비방 선거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도원들, 군의원들 이런 분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어느 한편에 선다거나 갑질의혹이나 탈대 의혹 이런 부분에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혼탁해서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 간 의혹 제기와 폭로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북대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투입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전북대병원에 공보의 4명과 군의관 1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급병원인 원광대병원에도 조만간 6명의 공보의나 군의관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도내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던 공보의 155명 가운데 10명이 파견됐는데 이 중 4명은 전북대병원, 6명은 다른 시도에 배치됐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403명으로 이 가운데 75.7%인 305명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이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은 지난주 피해자 4명에게 합의금을 공탁했습니다. 조합장은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합원 2,300명, 축협 직원 100명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합장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기일은 4월 2일입니다. 정읍시가 철 구조물 가공기업과 22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읍시와 주식회사 호연 롤포밍은 정읍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에 자동차와 철도 차량 부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투자로 일자리 25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쯤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읍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정읍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인구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일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후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남원시와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우수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지역상생 협력관계 구축 업무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남원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협력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 망해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에 있는 망해사는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으로 백제 의자왕 때 부설거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대는 만경강과 서해가 어우러진 곳으로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하기 좋은 경관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담수화된 만경강 하구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 가치도 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전북 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4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이 시작됐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막이 오른 전주 병과 완주 진안 무주, 또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정읍 고창의 경우 후보들 간의 사생결단의 대결로 번지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민주당 후보 경선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일반 시민 50%와 권리당원 50%를 반영해 ARS 투표로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13일 밤에 된다고 합니다. 이에 4개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지난 주말 한시도 쉬지 않고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전화와 문자 메시지, 또 SNS 등을 통해 공의로 온 전화를 받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경우 그동안 민주당에서 깃발을 꽂지 못한 경험이 있는 선거구인 만큼 의석수 10석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주병의 김성주, 정동영 후보, 또 정읍고창의 윤준병, 유성혁 후보의 대결은 리턴 매치로 전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격전지인 만큼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후보들 간의 경쟁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남원 명품 농업대학에 105명이 입학했습니다. 6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11월 중순까지 현장 실습과 선진지 견학 등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농업치유반과 딸기 스마트팜 반, 청년 농부반 등 3개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학은 2023년까지 1,700여 명이 졸업한 바 있습니다. 명품 농업대학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읍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9월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 육군 8098 부대 등 17개 기관과 단체 530여 명이 참석하는 훈련에서 관계기관 간 대응력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과 현장의 통합지원본부 가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지역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45일간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협의회는 지난 7일 변산 격포해수욕장 등 5곳의 개장 기관과 안전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특히 7월 20일부터 16일 동안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시범 야간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강사로 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제 공덕초등학교와 병랑초등학교에 학교 숲이 조성됩니다. 김제시는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 공간과 정서 함양, 지역민 쉼터 등을 제공하는 학교 숲을 오는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며진 김제 지역 학교 숲은 모두 22곳에 이릅니다. 순창군 친환경 재배 인증 면적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은 관내 친환경 재배 인증 면적이 1,058헥타르로 도내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업 직불금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